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트레이더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마켓 타이밍을 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사람이 보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 마크 미너비니가 11월 29일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거기에 그 양반이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분석을 했거든요. 아주 훌륭한 영상이라 제가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칭 전문가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돈을 진짜 버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왜 미너비니가 현존 최고 트레이더인가? 우선 이 사람은 2021년 US 인베스팅 챔피언십에 우승을 했습니다. 334% 벌었고요. 97년에도 한번 우승을 하셨고 그 전후에도 그의 학생들이 대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21년에는 이 사람한테 배운 사람들 중에서 이제 11명이 톱 20에 들어갔고 2020년에도 이런 톱 20 중에 13명이 이 사람한테 배운 사람이며 2019년에도 톱 9 중에서 4명이 이 사람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마크 미너비니는 시장 타이밍, 마켓 타이밍, 상승자 하락장을 엄청나게 잘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 현재는 11월 21일, 그러니까 작년 11월 21일부터 매도 시그널을 던졌어요. 이분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뭐 짧게 말하면은 하이라이트가 몇 개 있죠. 그러니까 2000년 5월에 이때 이제 나스닥이 80% 떨어지기 전에 야 이제 엄청난 하락장이 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2021년 11월에 이때 하락장 그 예측한 것도 상당히 절묘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상승장은 2020년 4월 6일 코로나 바로 뒤에 이제 올라간다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자세히 보시면은 마켓 타이밍 기가 막히게 잘하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한두 번 잘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자주 오래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 사람이 마켓 타이밍 얘기를 하는데 좀 들어보죠. 자, 일단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면은 그도 계절성을 가장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중간 선거해 보통 저점이 온다는 건 당연히 마크 미너비니도 알고 있고요. 그 말을 사실 제일 먼저 했습니다. 계절성을 보면은 이렇게 10월 초에 저점의 가능성이 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S&P와 나스닥이 얼추 10월 초에 저점을 찍고 그 후에 반등을 하고 있죠. 딱 스케줄에 맞게 상승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 일단 그 중간 선거 있는 빌빌거리다가 이제 4분기에 스케줄 맞게 다시 상승하는 것이 그게 정석이죠. 그리고 이 4년째를 보면요. 중간 선거 있는 해에 보통 주식 수익이 안 좋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보통 4분기부터 리바운드를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2분기까지 강렬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좀 이제 횡보하다가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 있는 해 하반기에 주로 이제 많이 올리네요.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중간 선거 사이클을 보면은 올해 4분기부터 오르는 것이 원래 당연해 보인다 이거죠. 네, 실제로 이렇게 다우존스가 쭉쭉 떨어지다가 이렇게 크게 리바운딩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4분기에 그죠? 이제 1, 2, 3분기에 빌 거리다가 4분기 쫙 올라간 거를 볼 수 있죠. 긍정적인 면 두 번째, 한 분기에 15% 이상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끝무렵이다 이겁니다. 2022년 2분기에 미국장이 한 분기에 15% 이상 빠졌거든요. 자, 그런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8분기 후에 장을 뒤돌아 봤어요. 특히 2분기, 3분기, 4분기, 8분기 후에 보면은 주식시장이 평균적으로 이만큼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분기 후에는 평균적으로 15%, 4분기 후에는 평균적으로 26%, 그리고 2년 후에는 평균적으로 주식시장이 45% 올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올랐던 확률은 100%였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후에 이렇게 한 분기에 15% 이상의 큰 하락이 오면은 반년 또 1년 또는 2년 후에 보면은 장이 늘 올라있더라. 예외 없이 늘 올라있더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요, 이분이. We may have made a low. 그러니까 이미 적점을 찍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찍었다가 아니라 찍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긍정적인 세 번째 포인트. 인플레이션 발표 후에 장이 심하게 빠지는 거는 대부분 하락장 말기에 있는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2022년 6월, 그리고 이제 그 언제냐?
9월 요때 인플레이션 발표 후에 장이 일주일 만에 각각 8.5%, 5.8% 떨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톱 10에 들어가요. 최근 오시면 톱 10에 들어가거든요. 다행인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인플레이션 발표 후에 장이 뚜악 하고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석 달이나 6개월 후에 볼 경우에는 장이 그래도 꽤 많이 올라 있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하락장에는 이제 특히 하락장 말기에는 시장이 많은 거를 민감하게 악재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조금만 나쁘기라도 주식이 빠지고 뭐 그런 거죠. 근데 또 요즘은 또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는 분위기 아닙니까? 한 10월, 11월 이 언저리부터. 네, 어쨌든 이렇게 CPI 공개 후에 일주일 만에 크게 박살나는 사태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가 보통 하락장 바닥이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때 이제 주식장이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장이 많이 빠졌었는데 보시다시피 하락장 바닥이었고요. 그 후에는 주식이 굉장히 오랫동안 신나게 올랐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90년 8월 요때도 장이 인플레이션에 민감하게 반등을 했는데 요때도 조정장이었죠. 그 후에 장이 또 신나게 올라갑니다. 2002년 6월 이때는 2년 연속 장이 빠지고 나서 하락장 끝 무렵이었죠. 네, 이때도 인플레이션 후에 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그 후에 또 상승장이 옵니다. 2009년 2월 이때는 최악이었죠. 이때 리만 브라더스 터지고 정말 미국 주식이 박살나고 있었을 때 이때도 한번 인플레이션 발표 후에 장이 많이 빠졌는데 이때는 정확히 바닥이었습니다. 2011년 11월도 비슷한 감이었고요. 재정위기 때 15년 8월 요때도 살짝 중국 때문에 하락장이 왔었고 20년 3월은 잘 아시죠? 코로나 때도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안 좋으니까 해가지고 장이 많이 빠졌다라고 합니다. 이때가 바텀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2022년 6월 8월 요때도 장이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때가 하락장의 끝 무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시장 분위기. 네,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상승을 예측하는 그 전문가들을 이제 하락을 예측하는 전문가 수로 나눈 거예요. 보통 때는 당연히 상승론자들이 더 많습니다. 보통은 이제 3대1 또는 4대1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장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한 1대1 수준 또는 하락을 예측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수준입니다. 네, 요때가 보통 바닥이었죠.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미너비니가 말하는 거는 아무래도 금리 상승기에는 이제 원래 이렇게 하락장 예측자들이 원래 많은 거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덥석 투자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역사적 샘플인데요. 지금 미너비니는 이 장이 94년과 95년 시장과 조금 비슷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금리 상승기에는 94, 5년에 이제 보시다시피 장이 횡보하거나 하락을 했습니다. 빌빌거렸는데요. 금리 인상의 이제 중지죠. 퍼우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금리가 올랐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디클라이닝이니까. 보시다시피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이때부터 중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단되기 전에 이때부터 벌써 장은 쭉 오르기 시작합니다. 한 두세 달 전부터 시장은 벌써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금리가 횡보하고 하락하는 구간에는 장이 계속 쫙 올랐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5% 정도 올랐대요, 이 구간에.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이 언제 끝날까? 물론 그거는 알 수 없지만 뭐 그래도 얼추 끝물에 와닿다라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는 일입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그 1년 채권 수익률이 계속 200일 이동평균 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 꺾일 거는 확실한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꺾이는 시점부터 주식이 오르는 건 아니다. 주식은 두세 달 전부터 먼저 오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부정적인 얘기. 아직은 장기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기가 막히게 이때 셀 시그널을 던져서 이때 바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거의 진짜 탑이었습니다. 한 달 후 12월 말에 탑을 찍고 주식은 추락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차트를 보는 사람이니까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고점과 저점을 표기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저점도 점점 낮아집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하락 추세라고 볼 수가 있죠. 당연히 상승 추세에는 고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저점이 점점 더 낮아집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우리가 대충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은 지금의 고점이
전고점을 깨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전고점을 깨야지만 그래도 좀 추세가 반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분은 매수 시그널을 던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중간선거 어쩌고 저쩌고 다 보기는 하는데 마크 미너비니는 그걸 강조합니다. 나는 계절성만 보고 거래를 하지 않는다. 계절성을 참고를 하지만 그것만 보고 거래를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았다. 아직은 베어마켓 랠리라고 볼 수가 있다. 물론 랠리가 계속되면 베어마켓 랠리에서 베어마켓을 빼고 그냥 랠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은 이게 지금 S&P 500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약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별주를 보면은 이제 일부 경기 민감주, 태양광, 바이오 주식을 제외하면은 개별주 움직임이 약하고 뭐 주도주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이론상 늘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벌써 주도주들은 움직여서 간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는 애들이 이제 아직 딱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도주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시장이 따라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두 번째 부정적인 얘기는요. 지금이 상승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 치고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고 합니다. 이분 책에도 그 말이 나오는데 volatility contraction 그러니까 상승장이 오거나 아니면은 급격히 올라가는 주식들은 변동성이 일단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 2022년 전, 2021년 구간을 보면요, 변동성이 전반적으로 좀 낮았습니다. 이때 장이 계속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2022년 후부터 이 변동성의 레벨이 확실히 올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벨에서 그래도 이제 얼추 여기까지 올라간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좀 잘못 그렸네.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변동성이 좀 낮기는 한데 아직은 21년 그 상승 수준보다는 훨씬 높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1997년부터 한 25년 차트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돈 벌기 좀 쉬운 구간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장 요 빨간 막대 있는데 요때는 늘 변동성이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변동성이 물론 그 완전 높을 때보다는 좀 낮아지긴 했는데 아직은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100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통했던 진리라고 합니다. 상승장은 늘 그 약한 변동성과 같이 간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아직은 변동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정적인 거 이게 아마 결정적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연준은 강한 상승장을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물가 상승 제어에 안 좋거든요. 왜냐면 주가가 오르면은 부의 상승 효과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 부자 되는 허허 하면서 소비를 하고 그리고 물가가 올라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주가 지수가 바닥을 치는 거와 effective bottom 그렇게 실질적인 그 이제 바닥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지수가 바닥을 치고 거기서 살짝 그 이제 오른 상태에서 계속 횡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횡보의 끝 무렵이 이제 비로소 effective bottom 그러니까 실질 바닥이라고 말하는 건데 아직은 그 실질 바닥에 오지 않았다라는 게 이분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아직은 easy dollar 환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지금은 hard penny 환경. hard penny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아저씨처럼 1센트를 벌기 위해서 낑낑깽깽 노력을 하는 거를 바로 hard penny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돌파 매매, 그러니까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 돌파하는 주식들이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분은 돌파하는 주식을 사되 얘가 이제 떨어지면 손절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주식들이 변동성이 높으면은 당연히 이분이 돌파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흔들 하다가 손절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하드 페니 환경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당연히 원하는 게 세게 올라가는 주식이 돌파를 하고 계속 세게 올라가가지고 쉬운 돈을 버는 건데 아직 그때가 안 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는 언제냐? 뭐 이때를 말하는 거죠. 요때 뭐 이때 막대기 최근 구간 있잖아요. 이때가 이제 easy dollar environment였죠. easy dollar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환경. 그러나 아직은 변동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요약을 하면은 긍정 포인트가 5개가 있고 부정 포인트가 3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 이긴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트레이더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마켓 타이밍을 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사람이 보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제가 배운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영상이 이분의 그 유튜브 채널에 있긴 하는데 좀 일부 공개이기 때문에 그 채널에 들어가시면 못 봐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요 밑에다가 걸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긍정 5포인트는 일단 계절성 중간 선거에 보통 올라가지 않느냐. 그리고 한 분기에 15% 이상 강력히 하락하면 보통 끝무렵이다. 인플레이션 수치 발표에 강한 하락이 있었다 하면은 하락자 끝무렵일 가능성이 높다. 비관적인 투자자들이 매우 많다. 그리고 금리 인상기가 끝나기도 전에 보통 주식은 오른다라고 이렇게 5개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그 개별주 움직임이 약하고 차트를 보면은 아직은 그 하락 추세가 그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아직은 베어 마켓 랠리 모양이다라고 하고 아직은 변동성이 좀 높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연준이 강세장을 싫어한다. 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해석하면은 하락장 끝 무렵이라는 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은데, 근데 완전히 끝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 이지 달러 상승장은 아직 안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결론은 우리는 뭐냐? 이분의 그 매수 시그널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어차피 끝 무렵이니까 지금 들어가도 큰 손실은 보기는 어렵네 하고 뭐 지금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그래도 아직도 11월 4월이잖아요. 그죠? 이 11월 4월은 우리는 리스펙트를 해야 되고 쉽게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결론은 두 개인 것 같아요. 진짜 이분이 야 이제 이지도라 들어가자 할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지금쯤 들어가 있든지. 왜냐면은 지금이 완전 바닥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엄청난 하락은 더 이상 이제 불가하기 때문이죠. 그거는 우리가 평가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제가 보기엔 보기 드물게 유익했거든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압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